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위주 상승세에서 소부장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로 유리 기판,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주요 투자 트렌드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AI 반도체 패키징에 칩 탑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기판의 이제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칩 탑재를 늘리기 위해서는 첨단 패키징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첨단 패키징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TSMC, 대만의 TSMC 쪽에서 연간 캐파를 70%씩 늘리고 있는데도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에요. 거의 뭐 지금 첨단 패키징이 AI 반도체 공급량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반도체 분야 소부장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겠고요. 지금 현재 수준의 첨단 패키징으로는 AI 반도체의 뜨거운 수요를 감당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첨단 패키징의 세대 교체를 통해서 성능 개선은 물론 생산성의 향상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유리기판과 광반도체 결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한계를 모두 해결해 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혁신이 진행이 돼야 되는 지점입니다. AI 반도체가 더 많은 칩을 탑재하는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하나의 기판에다가 웨이퍼 하나만 올려서 이게 이제 그냥 하나의 반도체인 거죠. 기판과 웨이퍼가 결합이 되고 이게 이제 패키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더보드, 시스템 보드에다가 결합이 되고 이게 뭐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다라고 하면은 같은 상황에 이제 웨이퍼 D램과 웨이퍼 D램 웨이퍼와 그것과 결합이 되는 기판 그리고 이렇게 인제 결합이 되고 그러니까 인제 시스템과 메모리 간에 이런 식으로 기판 하나당 하나의 인제 웨이퍼가 탑재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인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아니죠. 실제 인제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이제 뭐 범용 PC용 D램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웨이퍼가 몇 개씩 탑재가 되죠. 지금 그러면서 AI 반도체 같은 경우 특히나 올해 인제 출시가 되게 되는 루빈 AI 반도체는 GPU가 2개 그러니까 하나의 반도체에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가 2개 그리고 HBM4는 8개가 탑재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표현을 해 보면은 하나의 기판이 이렇게 위에서 봤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기판이 있으면은 AI 반도체가 2개가 들어갑니다. 2개가. 그리고 HBM4가 양옆으로 인제 4개씩 이런 식으로 인제 포진이 되죠. 이것만 놓고 봐도 하나의 기판에다가 반도체 칩이 지금 10개가 들어간 거죠. 근데 심지어 HBM4 같은 경우는 이 안에다가 한 8층에서 인제 향후 12층, 16층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이 안에 웨이퍼가 8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88에 64에다가 거의 60개, 70개 이렇게 하나의 반도체에다가 웨이퍼가 6, 70개가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웨이퍼 자체가 전부 다 데이터 처리량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의 웨이퍼에다가 이런 식으로 기판이 탑재를 했다라고 하면은 단순 산수로도 50배에서 100배 가량의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을 하게 된 거죠. 총 10개의 칩이 하나의 기판에 연결이 되는데 올해 인제 하반기 때 출시가 되는 이 루빈의 확장판, 루빈 울트라 같은 경우는 GPU가 무려 4개가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HBM4E 12층짜리가 16개가 탑재가 되게 되죠. 그러면은 거의 이 안에다가는 뭐 반도체 웨이퍼가
100 개가 넘어버리고 200개 가까이 탑재가 되게 돼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판이 처리를 해야 되는 데이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런 데이터 처리량이 이 반도체 이 하나의 반도체 얼마나 미세하게 처리를 해 나갔냐. 이게 지금 당장 5년 전에 10년 전에 같은 경우는 이 미세 공정만으로 가능을 했죠. 근데 지금 이게 이 더 이상 미세 공정을 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갔다 보니까 이제 아예 하나의 반도체 기판에다가 여러 개의 이런 웨이퍼를 다 박아 버리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이제 전환이 되게 된 거죠. 과거에는 하나의 반도체에다 이렇게 이런 많은 웨이퍼를 탑재를 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 개발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미세 공정의 경쟁이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징으로 결합을 시킬 수가 있느냐. 이게 인제 토픽이 되고 있겠죠. 여러 칩을 이어 붙이기 위해서 중간 기판으로 실리콘 인터포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뭐 이제 루빈 이라고 하면은 8 개의 HBM과 2 개의 GPU가 하나의 반도체에 탑재가 되게 되는데 이게 하나의 반도체처럼 굉장히 빠르게 호환이 되게 되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기판 내에서 다 인터포저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그런 결합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칩과 이 인터포저가 칩끼리 연결을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많은 데이터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인제 기판이 있겠죠. '기판과 이거를 전부 다 연결해 준 게 전부 다 인터포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칩과 기판을 연결을 하고 칩과 칩을 연결을 하는 연결 통로로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하반기만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GPU가 4 개가 되고 HBM은 이제 16 개, 양측에 인제 뭐 8 개씩 탑재가 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기판보다 2배 가까이 이렇게 칩 면적이 넓어지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계속 이게 칩 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향후 지금 이게 한 600 곱하기 600 사이즈로 그러니까 한 그 면이 60 센티가 되겠죠. 600 밀리니까. 그러면은 뭐 지금 이제 두 손으로도 들기에 거대한 그런 수준으로 우리 뭐 상체를 다 덮어 버리는 수준으로 반도체 칩 하나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TV를 놓고 보게 된 TV를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인치 수가 2 배가 되는데 가격은 2 배가 더 넘어 버리죠. 그러니까 뭐 65 인치하고 뭐 80 몇 인치하고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80 몇 인치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한 3 배, 4배 이렇게 비싸져 버리잖아요. 그니까 이게 대면적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도 대면적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실리콘 인터포저도 대면적화가 되겠죠. 기판 같은 경우도 대면적화가 되겠죠. 공급량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비싸집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대면적 수율 때문에 양품을 뽑아내는 것도 어려워지고 첨단 패키징이 계속적으로 비싸지게 되고 병목이 유발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AI 반도체, 엔비디아 AI 반도체 출하량은 사실상 첨단 패키징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다. 지금 AI 반도체 성능을 소부장의 혁신 속도가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AI 반도체 성능은 저 위에 있는데 이 패키징이라고 하던가 이런 기판들이 버텨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AI 반도체가 너무 이런 식으로 웨이퍼 탑재가 미친 듯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발열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뭐 그런 이제 상황이다. 발열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현재 기판이 유기, 플라스틱 소재로 돼 있기 때문에 열이 뜨거워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반도체 웨이퍼가 시스템 온 칩이 휘어요. 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수율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고 성능도 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발열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반도체에 스로틀링이 걸려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플라스틱 기반의 유기 기판 성능이 한계에 임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더 미세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 웨이퍼가 계속 뭐 향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뭐 지금 HBM4가 12단으로 16 개가
탑재가 되게 되면은 하나의 이 시스템 온 칩에 뭐 웨이퍼가 한 200개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기판 같은 경우도 기존의 기판 대비해서 뭐 10배, 20배, 100배 이런 식으로 데이터 처리량이 높아져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판 같은 경우도 더 미세한 회로를 따야 되는데, 이건 실리콘이 아니에요. 이건 기판이기 때문에 실리콘 수준으로 뭐 2나노, 3나노 이런 파운드리 수준으로 더 미세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게 유기기판이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더 미세하게 만들다가 이게 파손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기판을 더 미세하게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기판을 인제 소재를 아예 바꿔 버려야 된다. 그래서 유리기판으로 인제 유기기판에서 유리기판으로 바뀌어야 되겠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대비해 가지고 고열을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기판 같은 경우도 휘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유리 특성상 플라스틱 대비해 가지고 훨씬 더 미세하게 이 회로를 따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 병목도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전기적 특성도 좋아 가지고 유기기판 대비해 가지고 전력 소모 같은 경우도 해결이 될 수가 있겠다. 이 부분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어느 부분에서 AI 반도체의 전력 소모가 가장 심하게 진행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칩과 칩 사이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구간이 아니라, 가장 많이 지금 되는 구간은 이게 반도체 기판이 있으면은 여기 인제 웨이퍼가 탑재가 되고 뭐 HBM도 탑재가 되는데, 여기에 인제 이 아래쪽으로 기판이 있겠고요. 이거를 인제 연결을 시켜 주는 게 실리콘 인터포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 내에서 여기서 인제 이게 기판이고, 이 기판이 인제 시스템 보더에다가 요런 식으로 인제 실리겠죠. 그러면은 이 시스템 보드 위에 CPU도 있겠고, 이게 인제 GPU 기반의 AI 반도체다라고 하면은 CPU를 지원해 주는 뭐 D램 같은 경우도 여기 인제 탑재가 되어 있겠죠, D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도 데이터 송수신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도 데이터 송수신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게 하나의 AI 데이터 센터 내 HPC 컴퓨터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은 얘가 다른 HPC하고도 데이터 송수신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부분에서 데이터 송수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 칩에서 HBM과 뭐 GPU 간의 전력 그 소모 같은 경우도, 데이터 이동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전체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AI 데이터 센터 내에서 신호 손실이 가장 심한 구간은 이 기판과 시스템 보드 구간, 이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CPU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 구간. D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 구간에서 지금 가장 많은 신호 손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전력 소모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들이 발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 이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거는 인제 접합이 되어 있지를 않고 완제품이 여기에다가 결착이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기적으로도 저항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구간이죠. 이게 인제 구리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을,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발열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해결을 하는 거는 유리기판이 아니에요. 이 구간을 해결을 해 주는 거는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 일명 광반도체 기술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구리선으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보드로 결착은 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을 이제 구리선으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광섬유로 연결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광섬유로. 그래서 구리 기반의 인터커넥트를 광섬유로 연결을 해 가지고 이거를 빛으로 전환을 시키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많은 발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 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AI 반도체 발열 문제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인제 AI 데이터 센터 내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전달 속도 같은 경우도 전기 신호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가량 빠르게 될 것으로 분석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광섬유와 반도체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밀한 정렬이 필수적이에요. 근데 지금 유기기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현재 수준 그 이상으로 더 미세하게 만들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FCBGA 같은 경우는 실리콘 포토닉스를 감당을 할 수가 있을 정도가 안 되죠. 이게 오차가 발생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유리 기판으로 이 기판의 소부장 혁신이 일어나게 되면서 더 미세한 회로를 따고 그 미세한 회로를 광회로를 유리 기판에다가 직접 새겨 넣어줘야 이 실리콘 포토닉스가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도 이 AI 반도체 발열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대역폭을 폭증시켜가지고 반도체 그런 입출력 같은 경우 수십 수백 배를 빠르게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기대를 하는 성능을 위해서는 유리 기판과 실리콘 포토닉스가 결합이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시가 되고 있는 AI 반도체 해결 한계를 유리 기판과 실리콘 포토닉스의 결합으로 모두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유리 기판을 통해서 AI 반도체 발열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열이 발생을 하는 게 결국에 데이터 처리를 이 반도체들이 하는 거, 웨이퍼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반도체 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더 가깝게 만들게 되면은 물리적인 데이터 송수신 거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웨이퍼 크기 자체도 칩을 더 가까이 집적시키기 때문에 지금은 열이 너무 발생을 하니까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어야 돼. 이게 열을 빼낼 수가 있는 거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뭐 이제 이 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이 점점 대형화가 되고 있는 문제. 대형화 때문에 지금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향후 지금 이 부분이 해결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이게 패키징이 넓어지고 대면적화가 되냐?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은 향후 첨단 패키징이 이제는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옆으로 가고 있죠. 뭐 반도체 GPU 막 4개 박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다 하나에 뭐 몇 천만 원짜리예요. 그럼 HBM 같은 경우도 하나에 몇 백만 원 뭐 이렇게 돼 버립니다. 16개를 이렇게 박아 버리게 되면 이거 하나에 이제 1억씩 해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지금 이 부분을 그러면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 이게 넓어진다. 그럼 이제 이거를 위로 쌓자는 겁니다. 낸드나 HBM처럼 이제 CPU나 GPU도 쌓아버리자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칩마다 열이 뭐 그냥 100도 가까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죠. 이거 두 개를 합쳐버리게 되면 이제 뭐 만약에 GPU가 이렇게 있고 이 위로 또 뭐 만약에 GPU를 쌓는다라고 하면은 아래가 뭐 발열 때문에 뭐 망가지겠죠. 근데 지금 이 발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이제 GPU에다가 GPU를 쌓고 이 GPU 위에다가 CPU를 쌓을 수도 있는 거예요. CPU 위에다가 HBM을 이렇게 탑재를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이 반도체가 작아지게 되겠죠. 이게 이제 3D 패키징. 지금 이제 넓어지고 있는 횡으로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이런 기술 같은 경우는 2.5D 패키징이죠. 이게 이제 3D 패키징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웨이퍼의 열 처리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다. 그러면은 향후 3D 패키징의 상용화 같은 경우도 가능해질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엄청난 또 반도체 그 성능 개선이 이제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빛에다가 데이터 정보를 담기 위해서는 강력한 고주파 광출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광반도체, 엔비디아 광반도체 영상을 통해서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강력한 고주파 광출력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게 이 질화관륨, GaN, 이 소재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 전기차가 뭐 2020년대 뜨거워졌다 보니까 그 전기차의 전력 반도체로 이 질화 관륨을 써야 굉장히 뭐 이제 전기차 충전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라고 하던가 BMS가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던가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재료일 거예요. 아예 이 질화 관륨을 웨이퍼 단계에서 쓰는 게 아니라 LED를 형성을 하는데 이거를 바로 이제 질화관륨으로 LED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주파, 고출력, 고열을 견디는 초소형의 LED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이 GaN 기반의 마이크로 LED, 이게 이제 초소형 LED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연구가 되고 있는 이런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광반도체 광원으로 이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I 반도체 정밀한 광제어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굉장히 작고 좁은 방출로도 강력한 빛을 생성을 해서 이 안에 고주파와 고출력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구리선을 광섬유로 바꿔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이제 투자 포인트부터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웨이비스입니다. 국내 최초 GaN RF 반도체 기술 국산화를 하게 되었고요. 기존 전력 증폭기 대비해서 고전압과 고출력 성능을 확보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팹리스 수준의 전공정 내재화가 진행이 되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제작까지 가능한 수준이에요. 차세대 광반도체 핵심 밸류체인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겠고요.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 광반도체 밸류체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40억 달러 투자를 발표를 했죠. 이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기술 확보가 급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에게 이제 지분 투자 같은 경우도 강해질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런 핵심 밸류 체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물량 선점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 개발 위해서 지분 교류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전환사채 투자, 이런 것들 가능성이 높죠. 한화 시스템 핵심 방산 레이더의 주요 파트너사로 부각이 되고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화 시스템 쪽 수주 급증 기대가 되고 있겠죠. 올해 이제 수주 1000억 돌파 유력하게 되면서 매출 대비해서 500% 이상의 지금 빠른 성장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반도체입니다. 광반도체 소자 전문 기업이에요. 질화 관련 기반 마이크로 LED 개발을 했고요. 미국과 유럽 등의 글로벌 특허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사업 핵심 협력사예요. 결국에 광반도체 만들고 유리기판 만들고 이런 차세대 반도체 소재 협력, 삼성전자가 지금 디스플레이 협력사들과 진행을 하고 있겠죠. 세계 최초의 와이카 픽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술로 초소형 LED 제작 가능한 그런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광반도체 선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건데, 마이크로 LED 광원 같은 경우는 서울 반도체가 글로벌 특허를 꽉 잡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와 함께 종목도 체크를 해봤고요. 우리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서 제시해드리는 게 어렵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로 단타방 오픈해가지고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찍어드렸었던 HC 보강산업, 이거 이제 대구 신공항 지방선거 수혜, 요거 이제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 한 이틀 3일 만에 30-40% 정도 급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올려드리면요, 단타니까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 투자하셔서 아침에 5만원에서 10만원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급등 타이밍 무료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은 설명 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링크 올려놨죠.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댓글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